안녕하세요. 안성법계사TV 스님의 차박. 네, 오늘도 좋은 사찰을 찾아 나섰습니다. 오늘은 안성의 근교 가까운 곳에 천년고찰이라고 할 참 좋은 사찰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바로 칠현산의 칠장사인데요. 당우들이 자그마한 단아한 당우들이 어우러진 그런 사찰입니다. 지금 왼편에는 누각이 보이고요. 그리고 범종루도 보이고 범종각, 그리고 멀리 정식 본래 문이라고 할 수 있죠. 출입문이라고 할 수 있는 천왕문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웅전, 원통전 이런 전각들이 보입니다. 칠장사는 안성에 있는 사찰 중에서 여러 국보, 보물도 많은 그런 사찰이기도 하지만 여기 주석하고 계신 주지스님께서 안성 지역 불교를 위해서 특히 그 나소향, 나눔과 소통의 향기라고 하는 정신으로 참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그런 사찰입니다. 직접 커피를 갈아서 커피를 내려주셨는데요. 참 인상도 푸근한 스님이시기도 하고, 또 안성 사암들의 모임인 사암연합회에 또 회장을 역임하셨었거니와 또 이번에도 또 소임을 맡으셨습니다. 참 어려운 소임을 잘 맡아서 잘 해내시기도 하고, 또 안성의 그 노인복지관도 운영하시고 또 불교 합창단도 운영하는 등 여러 가지 포교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하면 아끼지 않고 나서서 이렇게 져 나가는 그런 스님이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11월 말이었나요? 굉장히 큰 사건이 여기서 있었죠. 그래서 그때도 제가 와서 배웠는데 참으로 황당하고 난감한 그런 상황이셨을 텐데도 아주 의연하고 또 태연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고 계셨고요. 물론 지금은 이제 정리가 되어서 이제 복원불사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또 이제 커피와 함께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을 어떻게 봉축 행사를 할 것인가, 또 노인복지관, 또 불교합창단 등등 지역사회와 연관되어 있는 이런 불교 활동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당신의 계획과 소견도 말씀하시고 또 제 의견도 좀 물어주시기도 하고 그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사실은 스님이 굉장한 신심으로 이전에 물론 선객으로 수행도 참선 수행도 많이 하셨지만 이곳에 오셔서는 꾸준히 직접 연불 하시는 그런 그 연불의 힘, 특히 금강경 독송의 힘으로 그렇게 해 나가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사찰의 입구 천왕문의 사천왕인데요. 여기 사천왕은 소조라는 게 특징입니다. 이 사천왕이 무서운 모습을 하고 있지만 중생들을 무섭게 하려는 게 아니라 중생들을 보호하고 나쁜 것들을 응징하는 그런 권성징악의 그런 수호신이죠. 그리고 도량은 비교적 넓은 곳에 자그마한 그런 전각들이 오밀조밀이고요. 그리고 대웅전은 정말로 고색 창연합니다. 앞에 3칸, 측면으로 2칸인 자그마한 규모인데 보물이죠. 그리고
그 벗겨진 단청이 오히려 소박하고 단아한 느낌, 고색 창연한 느낌을 더 주고 있는 그런 대웅전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법당이 그렇게 크지를 않았죠. 법당 우측으로는 봉업사지에 있던 그런 아미타열의 석상인데요, 석불인데 뒤에 광배가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좀 특징이고요. 또 저 광배까지가 원석 하나의 돌로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고 지금은 이제 이곳에 모셔져 있습니다. 대웅전은 맞배지붕이라서 맞배지붕은 좀 소박한 느낌을 주는 그런 지붕 형태지요. 소박하고 단아한 느낌이고요. 이것이 색깔도 지금 이제 물론 단청이 벗겨져서 있기도 하지만 기둥 같은 이런 전체 모습이 굉장히 소박하고 단아함을 느끼게 하는데요. 특히 법당 안으로 들어가면 그 대들보가 깎아서 매끄러하게 깎은 나무가 아니라 구부러진 나무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그 훨씬 더 소박한 그런 느낌을 많이 주는 그런 도량입니다. 이런 도량이 이래서 그런지 주지 스님께서도 굉장히 소박한 그런 느낌을 주시는 그런 인상의 스님이시기도 하죠. 법당에는 서가모니 부처님과 그리고 운수보현, 삼존불, 여기는 다 국보, 보물, 지방문화재, 문화재가 가장 많은 그런 보물 사찰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둥 부분인데, 대들보 부분인데요. 이렇게 깎지 않고 그저 비뚤어진 채로 나무 그대로 올려서 굉장히 소박한 그런 질감, 느낌을 느끼게 하는 그런 건축물입니다. 이곳이 그저 오래된 그런 국보 보물뿐만이 아니라 여기는 국사전인데요. 이 칠장사의 계산조이시죠. 고려 초기에 해소국사, 제가 문을 열어보지는 않았지만 해소국사의 영정이 모셔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나한전이 보입니다. 이 도량은 나한 도량으로 유명한데요. 바로 조선시대 가장 유명한 암행어사 박문수가 삼수 끝에 마침내 합격을 해서 암행어사가 되었는데, 바로 이 나한전에서 기도를 하고 꿈에 시제를 현몽받아서, 그래서 이 다리를 건너가서 드디어 이제 합격을 해서 진사에 합격을 해서 나중에 그 유명한 이제 암행어사가 되었는데요. 여기가 바로 그 나한전이고 이 다리를 합격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수많은 수험생들의 간절한 원이 담긴 이런 소원띠가 지금 자그마한 다리에 아주 알록달록 오색 소원이 가득 담겨져 있는 그런 다리입니다. 그리고 나한전 옆으로는 바로 이제 해소국사의 비가 있는 비각이 있습니다. 이 자체도 보물이고요. 해소국사의 행장에 관한 자세한 비문이 있고, 그리고 옆으로는 비의 기단석과 옥계 부분, 위에 올려놓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모셔져 있고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곳에 왔을 때 이제 한 2달 전, 벌써 2달, 3달 가까워지네요. 바로 근래에 있었던 일 중에 가장 충격적인, 그리고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던 곳이 바로 이 자리인데요. 여기가 바로 그 화재로 소실이 된 그 요사가 있던 곳입니다.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스님이 어느 날 스스로 그런 결정을 한 것에 관해서
어떤 사람들은 소신공양이라는 미화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승려가 불을 내어서 사찰에 건물에 불을 내어서 스스로 목숨을 마감하는 일이 옳은 일이냐 이런 비난도 많고, 여러 가지 평은 있지만 그런 평을 떠나서 어떤 한 사람이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동기는 모르겠으나 무엇을 가졌든 무엇을 내려놓든 어떻게 내려놓든 또 어떻게 살 것인가, 생과 사, 소유와 내려놓음 등등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그런 현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싹 바로 정리가 되어서 그 흔적은 남아있지 않지만,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복원하기 위한 요사를 올리기 위한 터가 준비되어 있고요. 지금 바로 앞에는 산신, 칠성, 독송무진, 삼성각을 지나서 저 위쪽 길이 길 끝에 요사를 복원하기 위한 터가 준비되어 있고, 또 주지 스님께서는 천일 금강경 독송 기도를 통해서 신심과 원력으로 복원 불사를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그것을 통해서 전화위복이라고 할까요? 칠장사는 잘 복원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런 사건을 맞이한 우리도 스스로의 삶을 잘 돌아보고 잘 챙겨가는 것으로 전화위복을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는 이 도량에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보여져 있습니다. 임꺽정이 머물렀었다고 하는 의적 임꺽정에 관한 것도 있고, 칠연산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해소국사가 계실 때에 7명의 산적이 쳐들어왔다고 하죠. 그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해소국사 스님께, 큰 스님께 감화를 받아서 오히려 수행자가 되어서 수행을 잘하고, 그래서 누가 봐도 훌륭한 현인이 되었다. 그래서 7명의 도적이 오히려 7분의 현인이 되었다 해서 칠현이라고 불리우는 칠현산이 된 거고요. 여기는 아까 소개를 했던 어사방문수의 기도처 나한전에 관한 그림이네요. 이게 지금 명부전인데요. 명부전 측면, 후면으로 이렇게 칠장사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림으로 벽화로 남겨져 있습니다. 바로 현인이 된 7명의 현인들이 해소국사를 친견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후고구려를 건국한 궁예가 승려였다고 하죠. 바로 궁예가 10세 전후까지 이곳에서 승려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활쏘기를 하는 장면인데요. 왕가의 일원이었던 궁예가 오히려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어서 도망하는 과정에서 저렇게 눈을 다쳐서 한쪽 눈을 다쳤다고 하고요. 이곳에서 무예를 익혀서 후고구려를 건국했던 것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과거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모든 중생들마다 저마다 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마당에는 보름날 태울 달집이라고 하죠. 중생들의 원이 담긴 소원띠를 가득 두른 달집이 있네요. 달집이 훨훨훨 불타오르며 중생들의 소원도 저마다 잘 성취되기를 바라고요. 또 이 도량의 주지스님 원력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평소에는 그저 지나가는 곳이지만 오늘은 나래와 함께 와서 이곳에서 하룻밤을 지내보고 가려고 합니다. 어스름 저녁 시간에 아까 종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녁 예불 목탁 소리도 들리고, 우리 절 아닌 곳에서 이렇게 목탁 소리, 종소리를 들으면서
오늘은 이곳에서 한 밤을 지내보려고 합니다. 다음 차박 이야기는 다음 편에 이어지겠습니다.